장마도 끝이 나고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파워 전측 낚시 팀원들이 대형 떡붕어 낚시에 도전해봤습니다. 한 손도 모자라 두 손으로 제압해야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경남 합천어의 떡붕어. 녹음이 짙게 물들다 못해 푸르른 물이 뚝뚝 묻어나올 것 같은 경남의 합천어에서 전측 낚시 원줄의 선택과 천하장사 떡붕어의 낚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파워 전측 낚시 팀이 찾은 이곳은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합천댐에 와 있습니다. 이곳 합천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담수율이 약 1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수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수위가 회복되면서 그동안에 움츠려 있던 초대형 떡붕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곳 합천어 낚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을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네. 굉장히 물도 맑고 진짜 좋습니다. 네. 이곳에서 낚시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화끈한 손맛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됩니까? 뭐 워낙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예, 또 재밌게 낚시하시고 예. 일단 저기 그 자원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예. 이 자리 지금 계속 고기가 나오던 자리니까요. 예. 낚시를 하시면 아마 대형 원하는 예. 어제 그 철수하면서 보여줬던 국군들의 그 대형 예. 떡붕어 반드시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철수하시는 분들 살림망을 봤거든요. 정확하게 50cm가 나오는 그런 초대형 떡붕어도 저희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곳에서 대형 떡붕어 손맛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승훈 씨, 이재주 씨, 합천어에서 낚시를 할 텐데 어떠한 각오 또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저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밤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생각 없고 빨리 낚시를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고기를 대형급 붕어를 보아서 밤잠을 설치셨다. 예. 확실히 보여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이재주 씨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승훈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길래 어제 같이 잤는데 저도 같이 못 잤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가 이제 경상도잖아요. 저의 또 고향이 있는 곳이고 해서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한번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팀은 전부 다 굉장히 상기되고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철수하시는 분들 살림막 속에 대형급 떡붕어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낚을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전측 낚시 이곳 합천호에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전측 낚시. 오늘은 전측 낚시 원줄의 선택과 합천어의 떡붕어 낚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합천어는 경상남도 합천군과 거창군에 걸쳐 있는 경남에서 제일 큰 인공 호수입니다. 가뭄으로 얼마 전까지 수위가 15%도 안 됐지만 이번 장마에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조항도 살아나 씨알 큰 붕어와 떡붕어, 잉어들이 활발하게 낚인다고 합니다. 네, 이곳 합천호에서 낚시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채비 세팅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원줄 1.25, 목줄 0.6호를 썼습니다. 다소 둔탁한 채비긴 하지만은 이유는 이곳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바닥에 아직까지 삭지 않은 이 달맞이 꽃대 등 육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대상어종을 걸었을 때 빨리 띄우기 위해서 채비를 다소 강하게 썼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원줄과 목줄 그 선택 요령에 대해서 차승훈 씨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전측 낚시 원줄의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의에 앞서 채비를 끝내자마자 옆에 계신 분께 어신이 왔습니다. 낚인 녀석은 40cm가 훌쩍 넘는 힘 좋은 떡붕어였는데요. 강의에 앞서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차승훈 씨,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네. 목줄을 이번 시간에 준비해 왔어요. 네. 물론 차승훈 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데 예. 마음에 드십니까? 예,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이 정도면 쓸만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목줄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한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목줄이 언제 적당하게 사용이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거든요. 이곳 합천호 같은 경우에는 몇 호줄의 목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여기 합천어는 35cm 이상급의 떡붕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0.6호 목줄을 사용을 해보시고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0.85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 제가 0.6호하고 0.85하고 두 종류의 목줄을 지금 준비해 왔거든요. 그럼 일단 0.6호를 해서 지금 제가 채비되어 있는 게 지금 0.6호 목줄이거든요. 근데 아직 원줄은 이거 차승훈 씨가 매주셨잖아요. 이게 몇 호줄이에요? 예, 원줄은 모노필라멘트 예. 1.2호로 매놨습니다. 모노필라멘트 1.25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지금까지 하던 낚시에서는 카본줄만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이 모노필라멘트 줄을 사용하는 거는 또 모노필라멘트 줄의 특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보시면 이게 카본줄이고 예. 이게 이제 모노필라멘트인데 예. 카본줄은 물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예. 채비를 투척했을 경우에 줄이 무겁기 때문에 찌가 낚싯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써서 이제 집어를 해놓은 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칙 낚시에서는 좀 안 맞고요. 주로 모노필라멘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노필라멘트는 물하고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채비를 투척을 하면 자기가 맞춘 목수에 정확하게 나오고 단점이 또 있는데 이게 좀 가볍다 보니까 예. 채비를 투척을 했을 때 바람이 날리거나 그러면 흩날립니다. 줄이. 제가 전등 낚시 하면서 이렇게 투척을 하면 원줄이 물 위에 떠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위적으로 줄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네. 초리 부분을 강제로 물에 잠궈서 가라앉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는 또 이것도 왜 그런가 싶었지만 이게 또 이유가 다 있었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5 원줄에 0.6호 목줄을 사용 지금 세팅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전청 낚시에서는 1.25 줄에 0.6호 제가 볼 때 50% 정도 지금 목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꼭 그렇게 사용하나요? 아, 그것은 원줄이 1호를 쓰면 예. 0.5호를 쓰는 것이 좋고요. 예. 1.25의 원줄을 쓰면 0.6호의 목줄을 써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줄을 약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원줄보다 목줄을 약하게 써야 채비 손실이 있더라도 목줄만 날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꼭 그렇게만 쓰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단계씩 06, 05에서 예. 065 정도에 한 단계씩 올려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모노 필라멘트 줄의 또 특성을 또 배웠어요. 그리고 원줄에 비례해서 목줄을 얼마 정도 쓰는지도 또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합천호에서의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측 낚시에서는 원줄의 경우 주로 모노필라멘트 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바로 물과 비중이 비슷해 찌의 부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예민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본줄의 경우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찌의 부력에도 영향을 주고 무거운 줄의 특성상 줄이 가라앉으면서 채비 전체를 낚싯대 쪽으로 끌고 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집어군도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는 단점이 있지만 모노필라멘트 줄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편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비 투척 후 낚싯대 손잡이 부분을 살짝 들어줘 원줄을 물속에 빨리 가라앉히도록 합니다. 네, 설명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채비를 물 중간에 띄우는 전측 낚시인 경우는 카본줄보다는 모노필라멘트 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본줄 같은 경우는 비중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비를 투척을 했을 때 초리대부터 찌까지 그 줄이 계속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를 자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카본줄은 강하지만은 모노필라멘트에 비해서 강하지만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모노줄 같은 경우는 물과 비중도 비슷하고 또 채비를 투척해서 낚시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챔질을 했을 때 혹시 대상어종이 컸을 때 모노필라멘트는 약간 늘어나는 그 연신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가 손상이 덜 됩니다. 또 아울러 모노줄과 카본줄의 장점이 혼합된 후로로카본, 물에 뜨는 카본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채비가 줄이 워낙 뻣뻣하기 때문에 사용을 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하실 때 모노필라멘트 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운기 씨의 설명대로
인장력이 강한 카본줄은 바닥 낚시의 원줄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모노필라멘트 줄은 전층 낚시의 원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일부 시중에 나와 있는 플로로카본 줄은 모노필라멘트 줄처럼 물에 뜨는 성질은 있지만 카본줄 특유의 경도가 강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합천호 봉상권에서 씨알 굵은 떡붕어에 도전하고 있는 파워 전층 낚시 팀원들. 따가운 떼역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떡붕어와의 한판 승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생각 밖으로 잡어 성화가 덜해 조금 편하게 기다리는 낚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도 오래가지 않아 차승훈 씨의 낚싯대가 크게 휘었는데요. 처음엔 쉽게 낚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댐붕어 특유의 힘찬 몸부림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40cm가 채 되지 않은 씨알이었지만 당찬 담김님에 결국 체면불구하고 일어서서 겨우 뜰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합천호에서의 만족할 만한 씨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만족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채비를 하고 있냐면 원줄은 1.2호, 목줄은 좀 굵게 0.85를 매서 낚싯대는 지금 18척 5.3m를 사용을 했고요. 찌는 고부력, 저한테 갖고 있는 최고의 고부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한 20cm 정도 띄워서 밑에 지금 육촉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한 20cm 정도 띄워서 낚시를 했는데 입질이 너무 눈금 입질이라 너무 약해가지고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대형 떡붕어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역시 차승훈 씨는 힘 좋은 합천호 떡붕어에 대비해 원줄은 1.2호, 목줄은 0.85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두꺼운 목줄이지만 터뜨리지 않기 위해선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합천호의 떡붕어 전층 낚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물이 맑기 때문에 소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바닥권에서 주로 굵은 씨알이 낚여 바닥권을 공략하는 게 좋고 꾸준히 기다리는 낚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낚시를 구사하던 황홍기 씨도 어신이 왔는데요. 역시나 힘이 장사여서 그런지 앉아서는 도저히 낚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이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잡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잡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집어를 시키려고 단차 낚시를 했습니다. 위에는 확산석 집어제를 달고 목줄 길이는 한 60cm 주고 그래가지고 단차 낚시를 했는데 대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단차 낚시가 미끼 동조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단차를 확 줄여가지고 10cm 주고 해보니까 그래도 그 대류 때문에 미끼가 집어제가 흘러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포테이토를 해가지고 포테이토 낚시를 해가지고 지금 거푸 2마리 낚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고는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한 마리를 낚았었는데 뜰채로 도저히 혼자 뜰 수가 없어서 뜰채도 길게 뽑아놓고 지금 또 한 수를 낚았는데 정말 힘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씨알도 씨알이지만 댐붕어답게 당기림이 무척 강하다고 하는데요. 40cm급을 마리수로 낚아봤던 황홍기 씨도 그 힘에는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앉아서는 도저히 뜰채에 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전엔 단차 낚시를 했지만 입질이 없어 포테이토 단품만 사용해서 어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계심이 강해서인지 어신은 시원치 않다고 하네요. 한편 오후로 접어들면서 여기저기서 떡붕어가 낚였는데요. 씨알은 모두 40cm가 넘어가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씨알도 씨알이지만 그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들 한참 실랑이를 벌여야 겨우 뜰채에 담을 수 있었거든요. 현재 이 합천호 낚시는 오름수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마리수 고기가 많이 배출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한 마리 지금 낚아냈습니다. 입질 패턴도 굉장히 까다롭고 지금 여기 요 앞에 요 골자리는 전부 이 앞에 6초 됩니다. 여기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요 바닥 밑 수심은 한 7m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 5m 정도
지금 거의 이제 그 초리대 끝에 매달아서 낚시를 했는데 아까 부끄럽게도 큰 거 대물 한 마리 걸어갖고 초리대까지 지금 뽑혀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2명, 3명이 낚시할 때는 씨알 좋고 마리수 고기를 많이 낚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촬영하기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굉장히 경계심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고기들이 전부 안쪽에서 놀고 합천댐의 매력은 그래도 뭐니 해도 그 대형 떡붕어 우리가 일반 저수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40cm가 훌쩍 넘는 오자 떡붕어 이런 게 큰 대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그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줄 1.5회 목줄을 지금 0.8을 쓰고 있습니다. 바늘은 좀 큰 바늘 한 9호 내지 10호 정도 큰 바늘을 쓰고 있고요. 밑에 이 망초대가 많기 때문에 밑걸림이 심할 때는 외바늘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합천어 낚시를 오랫동안 해오셔서 그런지 합천어 낚시 방법에 대해 잘 알려주셨는데요. 대형급 떡붕어 때문에 원줄이나 목줄을 굵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끼는 글루텐보다는 집어제로 꾸준히 집어를 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낚시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편 금방이라도 쿡 찌르면 푸른 물이 배어나올 것 같은 합천어. 이곳에 찌를 들이운 채 낚시를 하고 있는 파워 전측 낚시 팀원들도 최대한 소음을 줄여 조용히 낚시를 합니다. 그런 열정에 답이 온 건지 또다시 차승훈 씨의 낚싯대가 크게 휘고 역시 한 번에 제압이 되지 않는 씨알 좋고 힘 좋은 떡붕어였습니다. 비교적 경질대의 전층 전용 낚싯대를 사용했는데도 떡붕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도저히 앉아서는 뜰채에 담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낚싯대를 잡고 있는 팔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힘 좋은 떡붕어였습니다. 역시 40cm는 훌쩍 넘는 녀석이네요. 계속 입질이 계속 들어왔는데 밑걸림이 안 돼갖고 잠깐 동안 좀 머리가 좀 복잡했었는데요. 찌를 위쪽으로 초리대 쪽으로 한 5cm 정도 올려서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것 같아갖고 몇 번 반복해서 입걸림을 시켜서 끌어냈습니다. 와, 야생떡붕어 정말 힘 좋습니다. 채비는 아까랑 똑같은 채비를 사용을 했고 앉아서 제압이 안 돼가지고 서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끌어올려냈습니다. 씨알은 어느 정도? 씨알은 좀 재보진 않았는데 한 4자 40c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씨알도 씨알이지만 댐붕어 특유의 당기림이 강해 제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목줄은 여러 번 터졌고 낚싯대를 뺏기는 일도 있었는데요. 합천어 낚시에 도전하실 분들은 튼튼한 채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못내 손맛이 아쉬워 쉽게 낚싯대를 놓지 못하는 파워 전측 낚시 팀원들. 결국 밤낚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합천어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곳 합천어에서 낚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낚은 고기는 약 35cm에서 최고 한 42cm까지 낚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목줄도 터지고 뭐 낚싯대도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가 어제 여기에 왔을 때 50cm에 가까운 붕어를 50cm짜리 붕어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붕어를 낚고 싶어서 아쉬워서 좀 밤낚시까지 전자집게에서 밤낚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가 뭔지 50cm가 도대체 뭔지 결국 50cm급 떡붕어를 낚기 위해 밤낚시에 도전해본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어제 여기에 저녁 때 와서 50cm급의 대형 떡붕어를 봐가지고 사실 밤잠을 무지 설치고 잠을 사실 못 잤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낚시를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42, 3cm 정도의 그 떡붕어를 낚았는데 어제 본 걸로 봐서는 만족하지가 못해서 밤낚시까지 한번 해보고 밤낚시에 큰 대형 떡붕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밤낚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본 50cm급 떡붕어가 눈에 아른아른한 모양인데요. 아직까지 손맛을 못 본 이재주 씨도 석양빛을 의지해 찌를 주시하고 있네요.
상당히 힘든 하루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얼굴이 벌겋게 익을 정도로 이 8월의 태양이 너무나 뜨거운 하루였는데 아직까지 내공이 부족하였는지 저는 아직 입질을 한 번도 못 받고 있어요. 밤낚시 준비도 사실 저는 안 되었는데 지금 그 시력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아직까지 저는 더 어두워질 때까지 더 해볼 생각입니다. 미처 밤낚시 준비를 하지 못한 이재주 씨는 얼마 남지 않은 햇볕을 최대한 끌어모아 찌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혼자만 떡붕어를 못 낚아 아쉬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한편 초저녁 보름달은 합천호 동산 위에 휘영청 걸려 있고 운치 있게 달빛을 벗삼아 낚시를 하던 파워 전층 낚시 팀원들. 그러나 아쉽게도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네, 오늘은 합천호 봉산골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합천호 떡붕어 정말 명성 그대로 천하장사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합천호 떡붕어와 힘겨루기를 한번 했더니 온몸이 막 풀리는 것 같습니다. 파워 전층 낚시 다음 시간에는 합천호 다른 곤역을 찾아서 오늘처럼 여러분께 화끈한 손맛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